지금 방송 전에 여쭤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뭐 얘기해도 되겠죠? 네. 30이 넘은 아들을 가지고 계시다. 와. 과연 결혼정보회사의 대표님은 처음 남성을 어떻게 만나고 결혼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지금 남편은 제가 4학년 때 과대표를 할 때였는데요. 네. 4학년 2학기쯤 되면 저희 때만 해더라도 이제 남자친구가 없다 이러면 이제 결국 중매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졸업할 때 누가 꽃을 가지고 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던 때였거든요. 아니 기껏 23살, 4살인데요? 그렇죠. 근데 4학년 졸업을 하면 굉장히 이제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오히려. 때예요. 그래서 4학년 2학기에 제가 과대표를 맡고 보니 저희 과가 이제 여학생들만 있는 과였는데 모두가 다 그 전에 그렇게 단체 미팅 하자고 할 때 빼던 친구들이 네. 어디 가서 단체 과팅을 저보고 이제 가져와라 막 이런 요구 사항을 하던 차에 예. 옆 동에 이제 대학원에 다니던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야유회를 가자고 온 거예요. 오. 근데 그때 그 대학원의 과대표가 이제 지금의 저의 남편인데요. 아. 그 야유회를 주선하다 보니 저희만 커플이 되고 사실 저나 저희 신랑이 굉장히 오지랖이 넓어서 예. 그때 굉장히 제 친구와 저희 신랑 친구들을 막 매칭을 많이 시켜줬어요. 서로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결혼정보회사 대표 됐을 때 제 친구들이 그때 알아봤다 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뭐 제가 이력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재원이셨어요. 네. 소비자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화장품 기업의 최연소 여성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럼 이제 미래가 어느 정도 이제 보장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을 수도 있었는데 전혀 생소한 결혼정보 회사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소비자학을 전공하고 네. 제 꿈은 교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교수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방향을 급하게 틀은 게 일반 기업에 약간 여성 특채처럼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그 화장품 회사였는데 특채라는 말처럼 제가 들어가 보니 제 나이에 있던 여성 직원들은 다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애가 초등학교 정도 들어갈 때 되면 다 그만두는 상황에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 나이 든 여자는 왜 왔을까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아니 화장품 회사에 여성 임원이 없는 거예요. 신기해. 신기하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기왕 늦게 들어왔지만 내가 좀 더 버텨서 최초의 여성 임원이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임원 생활도 한 8년 정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네. 결혼정보회사의 CEO로 이렇게 그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소비자학하고 무슨 화장품 회사 다니던 내가 왜 결혼정보회사 했는데 결혼도 일찍 하셨는데. 그 당시는 늦게 한 거예요. 저. 27이 늦게 한 거예요? 저 애 낳을 때 저 그 비고 그 병원 차트에 노산이었어요. 29의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시대는 그랬었어요. 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좋아했었던 것도 있고 제 주변 분들이 너는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참 잘 어울릴 것 같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여성 CEO라는 자리가 탐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오게 된 게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CEO 자리에 오르기까지 뿌듯하기도 또 굉장히 힘드시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시기와 그 시기를 지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 일하는 1세대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도 물론 여성분들이 많이 일을 했지만 네. 그분들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사람 인건비도 저렴했고 집에서 다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했었지만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정말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그 1세대였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회사 생활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가진 아까 말씀하신 마인드 컨트롤은 선택과 집중이다. 기왕 내가 회사 일을 하면 회사에 와서는 회사 일에 집중하고 대신 집에 가서는 정말 오롯이 애랑 놀아주자. 그러니까 집안일만 하자. 이렇게 딱 분리해서 일을 했고 그때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애도 또 우리 남편도 나를 나중에는 자랑스러워할 거다라는 네. 약간 그런 자기 어떻게 보면 최면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꿋꿋하게 버텼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아이도 엇나가지 않게 잘 자라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살면서 굉장히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힘들다는 내색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나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나 막 슈퍼우먼 아니다. 나 혼자 이거 다 할 수 없다. 그 슈퍼우먼 신드롬에서 좀 벗어나는 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인복이 많아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도와주고 네.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네.